동방박사의 오디오북. 단편소설 모음집 길. 9번째 이야기. 그녀는 웃었다. 최윤정, 글라라 수녀.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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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문을 여는 순간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작동되었다. 보안카드를 꺼내기 위해 지갑을 열었다. 다른 곳에 넣어두었나? 다급해진 나는 어깨에 맨 작은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고 찾기 시작했다. 가방 안을 다 비웠지만 보안카드는 보이지 않았다. 어제 저녁에 사용했는데. 가방 앞 지퍼에 보안카드를 넣었던 것이 생각났다. 이럴 수가. 내 손에 들려있는 가방엔 앞지퍼가 없다. 구슬쌤, 보안카드 안 가지고 왔구나? 수간호사가 보안카드를 꺼내며 다가왔다. 카드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었지 뭐예요. 흐트러진 물건을 가방 속에 넣고 있는 내 옆을 지나 수간호사는 시스템 장치에 보안카드를 갖다 대었다. 조용해졌다. 그러게, 꼼꼼해 보이는데 은근 새는 구석이 많다니까. 그 구슬씨 매력이지. 자, 얼른 보안회사에 전화해야지. 아저씨들 출동하기 전에. 입구에 있는 접수대로 가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내려놓으며 소파에 걸터 앉으며 빨개진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열을 식혔다. 긴장했나 보네. 처음도 아니면서 뭐 그래? 그러게요. 아이고, 전 이 소리가 싫거든요. 불안한 느낌이랄까? 그 소리를 길게 들었더니 힘이 빠지네요. 저 5분만 앉아 있을게요. 시계는 8시 20분을 가리켰다. 진료 시간까지 여유가 있었다. 잠시 쉰 후 벌떡 일어나 파이팅을 외치며 갑갑한 공기를 몰아가기 위해 창문을 열기 시작했다. 추우니까 금방 닫아야 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담실, 주사실, 창문을 열었다. 가장 큰 창문이 있는 차트실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바람이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왔다. 갑갑함이 이내 사라졌다. 두툼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는 큰 길이 보였다. 그 너머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비가 오려나? 바름이와 수정이는 좀 늦나 보네. 우리 먼저 청소 시작할까? 수간호사의 말이 들렸다. 옛설. 탈의실로가 옷을 갈아입은 후 청소기를 가지고 로비로 나왔다. 청소기에 전원을 연결하려 할 때 쾅 하는 소리가 났다. 청소기! 청소기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문 쪽을 쳐다봤다. 바름이가 들어오고 있었다. 야, 정바름! 놀랬잖아. 청소기 폭발하는 줄 알았네.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문 깨지겠냐? 여자가 조심성이 없어. 자고로 여자란 차분하고 섬세하고. 에이, 누가? 구슬쌤이? 문을 들어서던 바름이 입을 삐죽거리며 웃었다. 아니 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자, 청소합시다. 청소 안 해요? 정바름, 빨리 옷 갈아입고 나오셔. 얼른. 머쓱함에 얼굴이 빨개진 나는 바름을 재촉했다. 쾅 소리에 놀란 수간호사도 바름에게 말했다. 바름쌤, 조심해야 되겠어.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잖아. 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우렁찬 바름의 소리에 한바탕 웃고 난 뒤 청소기가 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청소기를 작동시키고 있는 내 뒤를 따라
발음이 밀대로 바닥을 닦으며 따라왔다. 빨리, 빨리, 빨리! 발음은 청소기에 바짝 붙어 재촉하며 청소기를 틱틱 건드렸다. 하지마. 어디 후배가 하늘 같은 선배님에게.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내 뒤를 바짝 쫓아오며 장난을 쳤다. 수간호사는 컴퓨터를 켜 음악을 틀었다. 밀대로 로비를 닦던 발음이 손을 번쩍 들며 청소 끝을 외치고는 창문을 닫으러 들어갔다. 창문을 빨리 닫아야 할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손끝이 시려요. 창문을 닫고 나오던 발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곡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제목이 뭐예요? 알 수 없는 음악가의 알 수 없는 음악. 수간호사의 대답에 모니터를 봤다. 음악 폴더 안에는 알 수 없는 음악가의 알 수 없는 음악이 가득 들어있었다. 알 수 없는 음악가, 알 수 없는 음악, 알 수 없는 세상. 그러나 알고 있는 한 가지. 이 타이밍에 커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 커피 다 드실 거죠? 나는 머그컵 4개를 꺼내 커피를 부었다. 하나, 둘, 셋. 컵 하나가 남았다. 수정 씨는 아직 안 왔어요? 너무하다 정말. 어떻게 매일 늦을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돼. 발음이 수정의 편을 들며 나에게 말했다. 길이 막히면 늦을 수도 있죠. 수정이 집에서 병원까지가 많이 막히는 길이거든요. 친구라고 무조건 편드는 거 바른 행동 아닙니다, 발음쌤. 에이, 둥글둥글하게 생각 좀 해주세요. 네? 구슬쌤. 친구를 생각하는 발음의 착한 마음과 화장기 없는 발음의 맑은 얼굴이 닮았다. 한 달 전 함께 근무하던 접수 수납 담당 직원이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빈자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자 발음이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어떻게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그마한 키에 날씬한 체형인 여자를 보면서 물었다. 그녀는 발음의 친구 수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수정을 소파로 안내한 뒤 수간호사에게 인터폰을 했다. 따뜻한 메밀차를 내밀자 수정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수정은 진료 시간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보고 있는 듯 했다. 진료 과목 정신과, 진료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휴무, 공휴일, 일요일. 상담실에서 나온 수간호사는 수정을 데리고 원장님이 계신 진료실로 들어갔다. 수간호사는 원장님과 짧은 면담을 마치고 나온 수정을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직원이라며 우리에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구슬 간호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 잘 지내요. 수정아,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기뻐. 잘 지내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 들떠있는 나와 발음의 목소리와는 달리 수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잘 부탁합니다. 란 짧은 한마디의 인사만 했다. 그렇게 수정과 함께 근무한 지 2주가 되었다. 딸랑. 유리문에 작은 종소리가 나며 수정이 들어왔다. 수정이 왔네. 오늘도 길이 막혔지? 출근하다 기운 다 빠지겠다. 우리 수정이. 유리문을 들어서는 수정에게 발음은 커피가 든 컵을 내밀며 말했다. 아니, 안 막혔는데? 모두들 일찍 오셨네요. 발음의 손에서 커피를 받아든 수정은 접수처로 들어갔다. 매번 지각하는 수정이가 못마땅하던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수정이 접수처로 들어가자마자 쏘아붙이듯 말했다. 수정 씨, 지금이 몇 시야? 늦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할 거 아냐. 매일 늦으면서 어찌 그리 당당해? 발음이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저 늦지 않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수정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며 말을 이었다. 8시 45분. 아, 5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수정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나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뭐 5분? 청소 다 끝내고 이제 와놓고선 5분? 접수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은 수정은 나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며 커피를 마셨다. 지켜보던 수간호사가 흥분한 나를 진정시키며 수정에게 말했다. 수정 씨, 5분밖에 늦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수정은 진료 시간표를 가리켰다. 9시 출근이잖아요. 청소한다고 8시 40분까지 오라고 해서 시간 맞춰서 오는데 선생님들이 일찍 출근해서 빨리 청소하는 거잖아요. 저는 늘 8시 40분에 왔어요. 오늘은 5분 늦었지만, 그리고 원래 출근 시간은 9시잖아요. 수정의 당돌한 반응에 놀란 발음이 말리듯 수정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수정은 발음의 손을 뿌리치며 계속 이야기했다. 제 시간에, 아니 매일 20분이나 빨리 출근했는데 꼭 지각한 것처럼 눈치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화낼 사람은 전데 왜 쌤들이 화를 내세요? 야, 수정씨, 말 잘한다. 그래도 다들 일찍 오면 자기도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수정의 태도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얼굴이 점점 빨개지기 시작했다. 얼굴 빨개지면 안 되는데. 아이씨. 빨갛게 달아오른 내 얼굴을 쳐다보던 수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기분이 나빴다. 수정씨, 그 표정 뭐야? 나는 수정의 모습에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은 더 붉어졌다. 딸랑. 문소리와 함께 원장님이 들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향이 좋은데 한 잔 부탁해도 될까요? 인스턴트로. 발음에게서 커피를 받아든 원장님이 수정을 보며 말했다. 일은 좀 익숙해졌습니까? 차트 바뀌는 건 줄어든 것 같은데. 수정은 마주 서 있는 나와 수간호사, 발음을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 하지만 병원 시스템이 쉽지만은 않네요. 뭐든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이제 2주 됐죠?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구슬간호사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어디 아파요? 아니라는 말에 원장님은 수고라는 인사를 하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수정씨,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접수처로 들어가는 수정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손에서 땀이 났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내 손을 뿌리친 수정은 접수처 안 차트실로 휙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았다. 이야기 좀 하자니까! 단단히 화가 나 수정을 따라 접수처 안으로 들어가려는 나를 발음이 붙잡았다. 그리고 수정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발음은 수정이와 12년지기 친구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정이를 알게 됐어요. 새학년이 시작되었을 때 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수정이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때 저는 아주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수정이가 먼저 다가오더니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수정이의 내민 손을 잡으니 참 따뜻했어요. 그렇게 친구가 된 우리는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사춘기를 함께 지냈죠. 다른 친구들이 애인이냐고 물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닮더라고요. 왈가닥 수정이가 조금 차분해졌고 조용한 저는 푼숫기가 생겼죠.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고2 때 트럭 운전기사였던 수정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후 수정인 거의 웃지 않았어요. 1년쯤 지났을까? 아빠 없는 삶에 익숙해질 때쯤 엄마까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위암 선고를 받으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은 부부금실이 좋아 엄마가 아빠를 따라갔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밝던 수정이가 아빠 엄마를 1년 새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말이 없어졌어요. 대학은 본인이 포기하더라고요. 여동생과 외할머니와 살고 있거든요. 이곳저곳 직장을 옮기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한 달 전쯤 수정이 근무하던 회사 사장이 수정이를 해고시켰어요. 경기가 안 좋다면서. 그래서 수정이를 우리 병원에 소개시킨 거예요. 원장님은 수정이와 면접을 하면서 지금 수정이의 심리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말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랑 사귀지 못하는 것, 정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등이 수정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수정이 모르게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수정이는 몰라요.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비밀로 하려고요. 수정에 대한 긴 이야기를 끝낸 바름은 답답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한다. 25살에 참 기구한 인생이다. 쓸쓸한 수정의 모습이 치근하게 다가왔다. 수정은 닫힌 문을 열고 나와 접수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모니터를 보고 있다. 수정씨!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든 수정과 눈이 마주친 나는 처치실로 들어가며 수정을 향해 활짝 웃었다. 표정 없는 수정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처치실에서 나와 바라보니 수정은 접수를 받고 처방전을 내어주면서도 간단한 말 외엔 하지 않았다. 저렇게 말이 없었다니. 말 없는 수정이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다. 수정씨! 차트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수정의 힘없는 어깨가 애처로워 보였다. 수정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랑 떡볶이 먹으러 안 갈래? 날씨가 꾸물꾸물하니 매운 거 먹고 싶은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네. 나랑 떡볶이 가자. 시장 안에 맛있는 집 있거든. 수정은 말없이 나를 쳐다만 봤다. 내가 아침에 소리친 거 미안해서. 미안해 수정씨. 사과 받아주라. 응? 사과 받아주는 의미로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야. 응? 수정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먼저 문을 나섰다. 병원을 나와서 큰 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었다. 수정은 한 발짝 떨어져 내 뒤를 따라왔다. 우린 짧은 거리를 유지하며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시장 입구에 있는 떡볶이 집으로 들어갔다. 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떡볶이야. 수정 씨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먼저 수정에게 말을 건넸다. 수정은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 민망하잖아. 뭐, 내가 예뻐서 눈길이 가긴 하지만 말이지. 나 지금 상당히 오버하는 것 같지? 계속 떠들어대는 내 모습에 무표정하던 수정은 씩 웃었다.
수정의 웃음이 편안해 보였다. 수정씨, 웃었네? 고마워. 이걸로 우린 화해한 거다. 수정에게 한 걸음 다가간 것 같다. 수정과 난 떡볶이집을 나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걸었다. 하지만 수정은 바로 내 옆에서 걷고 있다. 우린 나란히 병원으로 들어왔다. 오후엔 예약 환자가 많아 바쁠 것 같다. 아자아자, 파이팅! 활짝 웃으며 건넨 말에 수정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접수처 안으로 들어갔다. 김유리님, 문성호님, 차명재님. 환자를 부르는 수정의 목소리가 처치실 안까지 들려왔다. 수정의 또렷한 목소리에 나의 움직임도 가벼워졌다. 그런데 갑자기 수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처치실 작업을 마무리한 나는 접수처가 있는 곳으로 뛰어나갔다. 접수처 앞 소파에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신분증 있으면 보여주세요. 발갛게 상기된 얼굴의 수정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를 향해 더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나는 흥분한 듯 보이는 수정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살포시 잡으며 말했다. 내가 물어볼 테니 수정 씨는 들어가 있어. 하지만 수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다. 진료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검사실 안에 있던 수간호사와 바름이 놀란 눈으로 뛰어나왔다. 진료실 문이 열리며 원장님도 나왔다. 수정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원장님은 울고 있는 여자를 달래며 진료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수정의 행동에 당황한 수간호사는 꾸짖으며 말했다. 여기 정신과야. 우리 환자들 특성 수정 씨도 알고 있잖아. 같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 자기가 안 되면 우릴 불러야지.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하냐고. 수정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저 환자분 나오시면 정식으로 사과드려. 알았어? 단호한 수간호사의 목소리에 수정은 얼굴이 점점 빨개졌다.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울고 있던 여자와 원장님이 함께 나왔다. 수정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서 있었다. 사과하라는 원장님의 말에 수정은 깊은 숨을 내쉬는 듯 했다. 수정씨, 사과하라니까? 원장님의 목소리에서도 단호함이 느껴졌다. 수정의 입이 조금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아주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며 수정이 대답했다. 수정의 대답이 들리자 긴장하고 있던 어깨에 힘이 풀렸다. 건너편에 서 있던 바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다. 여자는 문을 열고 나갔다. 퇴근 시간이다. 퇴근합시다. 힘들었던 거 잊고 푹 쉬고 내일 봅시다. 먼저 갑니다. 원장님 퇴근 후 우리는 뒷정리를 했다. 하루 종일 실내를 가득 채웠던 알 수 없는 음악가의 알 수 없는 음악을 끄기 위해 나는 모니터를 보았다. 흐르고 있는 음악의 제목이 보였다. 슈만의 봄.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렸다. 수정 씨, 내일은 좀 더 일찍 출근하면 좋겠는데? 수간호사의 말에 수정은 네 라고 답하며 웃었다.
우리는 병원 앞 큰 길을 걸어갔다. 나는 문득 수정의 얼굴이 궁금해졌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수정은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수정 씨도 얼굴이 잘 빨개지는구나. 네, 가끔 그래요. 수정의 짧은 대답과 빨개진 얼굴이 오늘 하루 수정의 삶을 보여주는 듯하다. 나랑 똑같네. 수정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찬바람이 불었다. 내릴 것 같은 겨울비는 오지 않았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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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나 말고 또 누구야? 지갑 속의 보안카드를 확인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보안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나 봐요. 수정이 웃으면서 서 있었다.